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는 다낭입니다. 다낭. 베트남 다낭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소렌토 스포티지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이제 조만간 한국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 뭘 사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소렌토 1등 아닙니까? 월 판매량 1만 대, 그죠? 소렌토냐 스포티지냐 이겁니다. 이거 진짜 고민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도 기준을 소렌토로 잡고 있는데, 소렌토랑 요즘에 팰리세이드 신형 나왔지 않습니까? 팰리세이드 신형하고 소렌토랑 비교해보면 옵션이 소렌토가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팰리세이드를 소렌토랑 옵션을 맞춰버리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팰리세이드를 사려면은 깡통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소렌토의 옵션이 아쉽단 말이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 팰리세이드는 주식이 대박 나지 않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스포티지냐 소렌토냐 요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일단은 장점하고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스포티지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8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소렌토는 가솔린이 있습니다. 가솔린이 있는데 가솔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DCT가 들어가요. DCT 변속기. DCT 변속기가 악명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연비 좋으려고 만드는 변속기인데 실제로 운행해보면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심하대요. 그래서 이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DCT 좋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고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DCT 들어가면 나는 죽어도 안 산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솔린 DCT를 본인이 좋아서 살 수는 있어. 근데 이거 나중에 뭐 한 1년에서 5년 타다가 뭐 엔카에 판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가격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스포티지는 DCT를 버렸습니다. 8단으로 바꿨어요. 8단 AT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고, 저도 주행 영상이랑 연비 이런 영상을 보니까 100km에 8단을 넣으면 RPM이 2000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비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렌토를 많이 사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러거든. 연비를 아끼려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소렌토는 답이 없습니다. 가솔린을 사면 DCT 미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요.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6단 AT로 바뀌거든요. 근데 8단하고 6단하고 비교만 해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100km를 가는데 6단 넣고 가느냐 8단 넣고 가느냐 그 연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에서 제 느낌으로 영상을 많이 보니까 한 50km, 60km 갈 때는 이제 배터리로 가.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을 안 걸어. 거기에서 좀 아끼는 거고, 만약에 장거리를 많이 뛴다, 고속도로를 많이 뛴다 하면은 저는 스포티지 휘발유 8단이 연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하이브리드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붙이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스포티지의 장점은 가솔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포티지도 잘 팔리는 게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단 변속기를 달았기 때문에 가솔린의 연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폴 앤 다이브 시트라고 있어요. 폴 앤 다이브 시트.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캠핑 평탄화 때문에 만든 것 같아. 평탄화. 소렌토든 아이오닉이든 뭐든 2열 평탄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박을 하려면. 근데
보통 차들은 이때까지 나온 차들은 폴 앤 다이브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폴 앤 다이브 기능이 뭐냐면 유튜브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긴 봤어요. 이해했어요. 폴 앤 다이브는 접었다가 다이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아이오닉 5는 평탄화 하려고 뭐 깎아내고 소렌토도 뭐 안 깎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눌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캠핑하는데 차박 하려는 사람한테는 소렌토보다는 스포티지가 순정으로 쓰기 좋다. 소렌토는 평탄하려면 뭐 세게 누르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야 돼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포티지는 돈 안 들이고 순정으로 차박할 수가 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저 또 시승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영상으로 보기에 다른 분들이 많이 리뷰를 해놨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폴 앤 다이브 시트 기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는 2024년 11월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소렌토는 2023년 8월인가 그런 나왔을 거야. 자, 이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티지가 신차입니다. 신차기 때문에 신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자, HOD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 HOD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렵게 들리겠지만 운전 보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내비게이션, 뭐 보조 주행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소렌토의 단점이 뭐냐면 핸들을 잡고 있어도 핸들을 흔들어 줘야 돼요. 옛날 방식인 거지. 근데 스포티지는 이 HOD 스티어링 휠 감지 그립 감지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전식 휠 그립 감지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기만 하면 돼. 손가락으로 대기만 해줘도 핸들 잡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핸들 안 흔들어 주면은 뭐 HD2 있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 그게 풀려버려요. 그 소렌토는 그게 좀 귀찮대요. 이게 흔들어 줘야 되는 게 귀찮대. 은근히 신경 쓰인데. 근데 스포티지는 손가락만 대고 있어도 된다. 안 흔들어 줘도 된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운전하기 귀찮아하니까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소렌토는 차로 유지 보조 1이 들어갔습니다. 1하고 2 차이가 뭐냐? 챗 GPT에 물어보니까 자, 1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를 해주는데 주로 경고하고 조향을 개입합니다. 이게 1이에요. 자, 2는 차로 중앙 주행 보조, 그 다음에 전방 차량을 감지하고 차선 기준으로 중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차로 유지 보조 1의 기능은 차선을 이탈하면은 안으로 넣어주고 이탈하면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할 때마다 넣어주는 기능인데 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차량을 보고 차선 기준을 보고 중앙으로 계속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탈을 아예 안 시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자, 차로 유지 보조 1은 이탈할 때 안으로 넣어주는 거고, 근데 2는 이탈을 아예 안 시킵니다. 처음부터 중간으로만 똑바로 가게 유지해 준다는 게 차로 유지 보조 2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개가 저는 되게 옵션이 되게 괜찮더라고. 그럼 굳이 하이브리드 안 사도 되고, 그죠? 그리고 차박하기 좋고 평탄화 잘 되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만 있어도 안 흔들어줘도 돼. 정전식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고, 차로 유지 보조 2는 계속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또 장점이, 마지막 장점이, 다섯 번째 장점은 가격이, 만약에 스포티지 가솔린 프레스티지로 사면은 프레스티지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블레스로 사버리면, 스포티지 노블레스로 사면은 가격이 비싸집니다. 한 4천만 원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제가 지금 취득세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소렌토
노블레스로 살 경우에는 뭐 옵션 다 넣으면 4,910만 원 정도 합니다. 옵션 뭐 조금 빼긴 했는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4,910만 원이고, 그럼 노블레스 말고 소렌토 프레스티지로 가면은 4,627만 원입니다. 이게 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4,910만 원이나 4,627만 원이나 별 차이 안 납니다. 300만 원도 차이 안 나요. 그 돈이면 300만 원도 안 하는데 250만 원이야 칩시다. 2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소렌토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차라리 300만 원, 250만 원 더 주고 노블레스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스포티지 프레스티지로 가면은 3,270만 원이 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3,274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소렌토 노블레스랑 스포티지 프레스티지랑 가격이 1,63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요거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 1,600만 원이면 와씨 1,600만 원이면 얼마요? 한 달에 100만 1,600만 원을 세이브 해놨다가 1,636만 원을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투싼이 요즘에 풀체인지 예정이거든요. 풀체인지가 기가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뭐 저기 산타페처럼 폭망할 수도 있지만, 근데 현대차가 이 갈고 나오면, 작정하고 나오면 투싼 풀체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스포티지보다 더 예뻐질 수가 있다고, 스포티지보다 더 좋은 기능을 달 수가 있다고, 요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세이브 해 놓습니다. 아, 투싼 너무 잘 나왔다 싶으면은 바로 스포티지 매도 가야 되는 거. 그 돈을 아낄 수가 있다. 그럼 처음부터 소렌토 사서 스포티지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렌티지 없는 기능이 조금 있어요. 뭐 시트 안 좋은 거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얼마 안 하니까. 저는 이게 정전식 휠 그립 감지 요거는 좀, 이거는 좀 아깝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도 소렌토가 좀 딸린다. 그래서 만약에 소렌토는 또 신형까지 기다려야 돼. 정전식 휠 그립 감지가 들어가거나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려면 저기 소렌토 신형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투싼하고 겹쳐요. 그래서 일단은 1,600만 원을 아껴서 투싼을 사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스포티지 단점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차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소렌토 타고 다니는 거랑 스포티지 타고 다니는 거랑 이런 하차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부터 계속 스포티지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 단점이 1,600만 원, 1,636만 원의 가치가 있냐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차감이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차감이 한 100만 원치 난다, 요렇게 판단을 못 하죠. 이건 무형자산이야.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하차감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차감 그런 거 뭐가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차감은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하차감이, 이제 본인이 하차감을 중요한다 생각하면 1,636만 원에서 알아서 빼세요. 자, 그리고 감가 방어 있지 않습니까? 감가 방어. 소렌토는 2023년 8월에 나왔고 스포티지는 2024년 11월에 나왔는데, 엔카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일단은 소렌토는 매물도 많습니다. 나온 지가, 출시한 지가 좀 됐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시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매물도 많고, 소렌토는 엔카에서 감가 방어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습니다. 소렌토의 장점은 샀다가 뭐 감가 얼마 안 되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사기가 어려워. 대기 기간이 7개월입니다. 7개월 대기해야 돼. 그래서 사기가 힘들어. 스포티지는 4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소렌토는 3월 판매량을 보면은 10,000대 팔았어요. 10,000대 팔았고, 스포티지는 한 6,000대 팔았어요. 6,000대 팔았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 방어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인기가 많다라는 거야. 소렌토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월 10,000대씩 팔리는데, 스포티지는 인기 없는 차는 아닙니다. 근데 6,000대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먹기 애매해요, 스포티지는.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어갖고 다음 달에 4월달 판매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7,000대가 될까? 8,000대가 될까? 그러니까 소렌토의 대항마가 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저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 이렇게 오르는 주식을 사야지 내리는 주식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소렌토는 지금 1만 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만 1,000대, 1만 2,000대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스포티지는 대항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크호스야, 다크호스. 스포티지가 소렌토를 이길 거다라고 장담을 못 하겠는데 지금 좋다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렌토랑 스포티지랑 크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셀토스랑 소렌토 비교하면 확 차이 나는데, 그죠? 셀토스랑 스포티지도 크기 비교하면 확 차이 납니다. 근데 스포티지랑 소렌토는 그 크기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판매 실적을 좀 봅시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차피 지금 스포티지를 산다고 계약해도 4개월 뒤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4개월 뒤에 받을 거 5개월 뒤에 받나 6개월 뒤에 받나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판매 실적을 좀 봐야 된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강가 방어는 소렌토가 훨씬 낫다. 나중에 팔 생각하면 1, 2년만 딱 타고 팔 생각하면은 소렌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초기 비용이 좀 높죠. 그죠? 소렌토는 4천만 원 후반대고 스포티지는 3천만 원 초반대 살 수 있으니까 완전 달라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일단은 천 몇백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할부로 사는 사람들은 풀할부 때려버리면 또 이자 차이가 나잖아요. 4천만 원 후반을 대출 받는 사람하고 3,200만 원 대출 받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뭐 짜잘짜잘한 건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36만 원에서 자꾸 빼셔야 돼요. 에어백이 두 개가 더 달려요, 소렌토는. 그래서 에어백 두 개 더 달리면 가격이 얼마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운전면허가 00년이거든요. 00년부터 차를 또 샀어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럼 운전을 그럼 한 25년 했는데 저는 에어백이 터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좀 돈 아까워요, 사실은. 에어백 10개 필요하나? 2개만 있으면 안 되나? 그냥 운전석 앞에 종승선 앞에만 있으면 돼. 굳이 옆에 있어야 되나? 저는 에어백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에어백도 옵션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응? 에어백 옵션 빼갖고 좀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소렌토에는 에어백이 2개가 더 들어갔다. 자, 그리고 그 외장 그 LED랑 그다음에 크롬이 좀 들어갔어요. 이게 뭐 얼마 할까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면 LED 포그 램프가 들어갔고 세틴 크롬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재면 소렌토에는 우드 그레인 내장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요런 게 또 얼마일까? 저도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그자 시트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636만 원에서 가죽 시트 가격을 좀 빼시면 되는데, 스포티지 가죽 시트 안 한 것도 봤는데 괜찮던데 저는 괜찮습니다. 자, 편의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렌토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 근데 스포티지는 만약에 노블레스로 가면 전자식으로 바뀌는데, 제가 지금 계속 프레스티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프레스티지는 그 옛날 방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저는 이 방식 좋은데 이게 더 확실히 직관적인,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직계.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인포테인먼트랑 공조랑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된다. 스포티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를 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충전 꼭 무선으로 해야 되나? 그냥 케이블 꽂으면 안 되나?
자, 그다음에 2열에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고, 자,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를 해준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엉따든 엉시든 온도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건데 굳이 1636만 원 주고. 자, 그다음에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요거는 뭐냐면 터널에 들어갈 때 알아서 문 닫고 그 송풍을 실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1636만. 하여튼 PTC 보조 히터는 히터를 더 따뜻하게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전동 트렁크잖아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원 200만원이면 안 될까. 근데 굳이 이거 있으면 편하긴 하죠. 누르면 올리고 누르면 내려가고 하는데 굳이 그냥 100만원 200만원 아끼고 그냥 올리고 당겨서 내리면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2열 측면 수동 선커튼. 요거는 뭐 쿠팡에서 사도 된다 아닙니까.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도 세이프티 파워 된다. 2열에 이제 가족을 많이 태우실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와이프랑 둘이서 탈 거라서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0 인버터가 들어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좀 아깝게 하네. 이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360도 뷰. 이것도 좀 좋네. 차 주위를 서라운드 360도로 다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주차할 때 좀 좋은 거지. 주차하다가 박으면 50만 원이잖아요. 세게 잘못 박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0만 원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다. 잠시 빨리 해야 되겠다. 저 가게 손님이 예약 문자가 와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자세 이 차를 이 사람 타고 저 사람 타면은 필요한데 저는 운전은 저만 할 거기 때문에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내리고 쉽게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럼 100만원 주면 50만원 100만원 가치가 있지 않나. 자,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을 넣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샥 내린다는 거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요 기능은 좀 아깝다. 이거는 이제 주차 좁을 때 미리 먼저 내리고 차를 밀어 넣는 거. 그 다음에 차 타기 불편할 때 리모컨으로 차를 앞으로 당기는 기능인데 요거는 좀 좋은 기능 같습니다. 이거 좀 아까워요. 큰일 났네. 손님 계속 문자 오네.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스타일. 만약에 소렌토에 스타일 넣으면은 컨티넨탈 타이어를 줍니다. 이 타이어 좀 좋은 거 주네. 그 다음에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소렌토는 이게 진짜 아까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들어간 차량, HUD가 안 들어간 차량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한 200~3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운드.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가 좀 들어가는데 요것도 좀 아까워. 요것도 한 100만원이면 안 되나?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1600만원에서 저는 소렌토로 가면 방금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옵션 계산해보면 한 500 정도면 되는데 제 가치는 500 정도면 맞는데 이걸 1600을 받아버리니까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1600만원 스포티지 가솔린 프레스티지로 사는 게 1600만원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 가게 손님 문자 계속 와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